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같은 강세장을 바라보면 많이 올랐는데 조정은 언제 올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투자 대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새벽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투자 대가들의 포트가 공개됐습니다. 2024년 1분기 과연 대가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투자 대가 5명은요. 왼쪽부터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 긍정 투자자 캠피셔, 자산 배분의 대가 레이 달리오, 역발상 투자자 하워드 막스, 그리고 레전드죠.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모두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내고 투자하는 멋진 고수들인데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워런 버핏을 보겠습니다. 지난 분기에 자산 규모가 353빌리언 달러였는데 이번에 332빌리언 달러로 6% 빠졌는데요.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라 지난 분기에 자산을 현금화로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가지고 있는 종목 수를 봤더니 45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종목이 교체가 됐죠.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종목이 히든 종목으로 3분기 동안 조용히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워런 버핏의 탑5 종목을 보면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그런데 버크셔 주총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애플을 많이 팔았습니다. 50% 넘었던 애플의 비중이 41%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5위에 있는 쉐브론도 일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주총에서 버핏은 애플을 좋다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했지만 비중을 줄이는 이유가 있었겠죠. 아이폰의 매출 둔화랑 중국 소비 감소, 실패한 VR 헤드셋, 그리고 전기차 사업 종료 등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애플은 챗 GPT를 등에 업고 다시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버핏의 매매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왼쪽은 매수 종목인데요. CB라는 종목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엠바고의 주인공이죠. 처브라는 보험회사입니다. 버핏은 보험회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시도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쉐브론은 팔았는데 옥시의 비중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매도 종목을 보면요. 애플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은 HPQ입니다. 프린트 회사로 2년 전쯤에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마운트도 대부분 팔았습니다. 매도한 기업을 어디쯤에서 정리했나 추적해 볼게요. 애플을 보면요. 왼쪽에 170달러까지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 야무지게 매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190달러까지 반등이 나왔죠. 애플은 6월 10일부터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번에 AI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휴렉 패커드를 보면요. 수익이 아닌 손절 혹은 본전에서 매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버핏도 모든 종목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조건 쫓아 매수하는 건 위험합니다. 버핏이 주축한 2개 기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시덴탈인데요. 정말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쌍바닥을 그리는 50달러대에서 야무진 자리에서 추매를 강행했고요. 멤버십 영상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버핏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다시 하락이 발생해서 63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새롭게 등장한 처브입니다. 우상향을 예쁘게 그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버핏이 이번 분기에 담은 포인트를 보면 240달러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전부터 꾸준히 매수했기 때문에 전체 평단은 그보다 낮겠죠. 처분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버핏이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손해보험 회사 중에 한 곳인데요. 전 세계 54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보험회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창출되는 프로토가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보험은 나중에 돈을 타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돈은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죠.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매수를 진행한 걸까요? 궁금증이 많이 남는 매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처부의 배당 내역을 보겠습니다.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인데요. 역시 버핏은 배당 기업을 좋아합니다. 현재 배당률을 체크해봤더니 1.36%고요. 앞으로 배당 성장률이 높아질까요? 최근 옥시덴탈 사례를 보면요. 3년 전에 한 주당 0.04달러를 지급했던 옥시덴탈이 지금 현재 0.72달러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옥시덴탈을 매수하고서 배당금이 3년 동안 1700%나 오른 거죠. 처분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영원히 보유하지 않는 주식은 한순간도 갖고 있지 말자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버핏이 갖고 있는 주식의 보유기간을 보면 10년이 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일부 투자 방향이 틀어져서 매도한 기업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옳다고 생각한 기업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우리의 주식 보유기간을 확인해보면 처참한데요. 2000년도 넘어서면서 1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모두 같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도 장기간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이달리오의 포트를 볼게요. 자산 규모를 보면요. 지난 분기에 17.9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번에 19.8로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증시와 함께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유 종목을 보면 814개를 보유하고 있고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72개, 전량 매도한 기업은 137개입니다. 보유 종목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는 IVV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 2위는 IEMG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3, 4, 5위를 봤더니 구글, P&G,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1등과 2등 지수 추종하는 ETF는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P&G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수한 기업을 봤더니 구글과 엔비디아, 빅테크 기업을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레이달리오의 매매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왼쪽에 매수 종목을 보면요. 빅테크 기업을 모두 쓸어담는 모습입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비중을 160%나 올렸고요. 애플은 거의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강하게 매집하면서 14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테슬라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빅7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매수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매도한 기업이 있는데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핑더더의 비중을 37%나 줄였습니다.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던 레이달리오가 중국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업들을 보면 코스트코, 코카콜라, 스타벅스 등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대부분 매도했습니다. 레이달리오가 매도를 잘했나 살펴보겠습니다. 핑더더랑 스타벅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 핑더더를 보면 나름 고점에서 매도를 했죠. 오른쪽 스타벅스를 보면 폭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했습니다. 중국 소비에 문제가 있는 걸 눈치채고 먼저 정리한 모습이죠. 요즘 중국 증시를 보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미국과 비슷하게 우량한 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레이달리오가 새롭게 주축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 AMD를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매수 시점을 보면 165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159달러니까 레이달리오 손실 중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새롭게 주축한 두 번째 종목은 메드트로닉입니다. 지난번에 전량 매도하더니 다시 매수를 했는데요. 매수 시점을 보면 84달러 수준입니다. 저점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왜 매수했는지 헷갈리는데요. 현재 배당률을 보면 3.27%로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메드트로닉은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배당 내역을 보면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저도 관심갖게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함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 트렌드로 초고령화가 되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기업이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캠피셔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요. 지난 분기에 189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번에 214로 13% 올랐습니다. 성장주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보유 종목을 보면 1068개고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87개, 전량 매도한 기업은 104개입니다. 캠피셔의 탑5 종목을 보면요. 마소,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입니다. 빅테크 집합이죠. 비중 또한 S&P 500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면서 S&P 500과 비슷하게 투자하고 조금 더 수익 내면 시장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캠피셔의 전략입니다. 이번에 탑5 종목의 비중이 얼마나 늘고 줄었나 살펴봤더니요.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전량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매매 현황을 살펴볼게요. 매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서 보면요. 왼쪽 매수 기업에서는 눈에 띄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과 쉐브론 그리고 IEF가 있는데요. 3개 모두 다 100% 이상 비중을 늘렸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진심인 캠피셔가 에너지랑 채권을 담았다는 것이 조금 특이하죠. 하락을 준비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른쪽 매도 기업을 살펴보면요. 반도체 기업이랑 QQQ 등 빅테크가 아닌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캠피셔가 주축한 엑슨모빌을 보겠습니다. 나름 저점인 $100 수준에서 추매를 잘했죠. 그 뒤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주축 종목인 중기채권 IEF를 보겠습니다. $95 수준에서 매수했는데 지금 더 내려왔죠. 채권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어제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상승이 나왔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이해 진행될지 하반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빌 에크먼의 포트를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요, 지난 분기에 10.4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번에 10.8로 4% 올랐습니다. 선택과 집중 투자하고 있는 빌 에크먼의 종목은 생각보다 덜 오르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을 보면 7개고 이번에 한 종목을 전량 매도해버렸는데요. 바로 뒤에서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빌 에크먼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전체입니다. 구글을 두 가지 버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총 6개 종목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치폴레죠.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 레스토랑 브랜드, 힐튼, 하워드 슈즈, 그리고 캐나디안 퍼시픽 순입니다. 매매 현황을 체크해 보면요, 치폴레를 팔고 버거킹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아쉽게도 전량 매도를 진행해서 이제 제외됐고요. 로스를 왜 매도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어떤 문제인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빌 에크먼이 매도를 잘 했는지 체크해 볼게요. 치폴레는 매도하고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로스는 매도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 급등이 나와서 매도를 한 걸까요? 빌 에크먼도 일부 현금을 비축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워드 막스의 포트를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요, 지난 분기에 6.9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번에 6.4로 혼자 7%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유 종목을 보면 233개 기업을 가지고 있고 신규 매수는 33개, 전량 매도는 52개 기업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왜 자산 규모가 줄었을까요? 바로 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탑5 종목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지난 분기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S&P 500과 캐터필러의 숏배팅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증시가 신나게 오르고 심지어 캐터필러 또한 상승이 나왔죠. 그 당시에 캐터필러 전망이 좋은데 왜 숏배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발상 투자가 되려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하워드 막스 같은 투자 대가도 인버스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인버스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하워드 막스가 야심차게 매수한 종목은 발레라는 기업입니다. 브라질 철강석과 니켈 생산 기업인데요. 원자재에 투자를 한 거죠. 매수 시점을 보면 13에서 15달러 수준에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현재 12달러입니다. 마이너스 중일 텐데요. 과연 발레는 어떻게 될지 다음 분기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추가로 한국의 큰손 국민연금의 포트를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를 먼저 보면요, 지난 분기에 71.8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번에 83.3 빌리언 달러로 16%나 올랐습니다. 앞에 소개한 5명의 투자 대가보다 더 멋진 자산 증가를 보여주고 있죠. 투자 기업 수를 보면 총 544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41개, 전량 매도한 종목은 15개입니다. 보유 종목 탑5를 살펴보면요, 마소, 애플, PBOS, 엔비디아, 아마존 순입니다. PBOS는 S&P 500과 비슷한 ETF고요. 비중을 보면 캠피셔와 닮아 있습니다. 미국 지수를 추종하게끔 되어 있고요. 빅테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승폭도 컸던 겁니다. 이번 분기에도 모든 빅테크 기업의 수량을 늘렸고요. 투자를 잘하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지금까지 5명의 투자 대가랑 국민연금의 포트를 살펴봤습니다. 투자 대가라고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지는 않죠. 나만의 투자 시나리오가 있고 그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왼쪽부터 빌 에크먼은 선택과 집중 투자로 7개 종목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스를 보내줬죠. 캠피셔는 성장주 많이 담고 있지만 이번에는 채권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이달리오는 야심차게 빅테크 기업을 쓸어 담았고요. 하워드 막스는 숏배팅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원자재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지막 워런 버핏은 애플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본업에 가까운 보험회사의 포트를 추가했습니다. 저는 투자 대가의 포트를 점검하면서 인사이트도 얻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절대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에서 참고 견디며 복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종목은 달라도 시장에 역행하지 말고 함께 우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